자,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재무지표만을, 현재 재무지표만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의 맹점, 특히 PER이나 PBR 쪽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재무지표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느냐? 그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적어도 3개년치 이상 과거자들을 가지고 사업보고서를 분석하셔서 지표들을 조금 조정해서 전체적인 추이를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업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숨겨진 부실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 기업이 취약한 구간이 어디인가 등등을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현재 재무 지표만을 딱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지금 PER이 상당히 낮아, 그러니까 이거 사야 돼, 아니면 야 PBR이 지금 1보다 낮은데 저거 사야 돼, 이런 얘기만 듣고 세부적인 어떠한 기업에 대한 분석 그런 거 전혀 없이 확신을 딱 가지시면서 맞아, 그래야 돼, 나 그러니까 저거 살 거야, 이렇게 투자해서 결정을 해버리신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호랑이 입으로 잘못하면 들어갈 수 있는, 즉 일명 호구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좀 크다 이거죠. 그래서 지표만을 가지고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다 그러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주가를 EPS,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 놓은 개념이죠. 결국 이제 어닝을 쉐어로 나눈 개념이고, 얘를 치환해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시가총액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눠 놓은 개념이 퍼입니다. 그래서 A라는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의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이다. 근데 과거 1년 동안의 당기 순이익을 보니까 100억이 났더라. 그러면 이 기업의 PER은 당연히 10이죠.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해버리면 이 A라는 기업은 과거 1년 동안 냈었던 100억이라는 그 수치를 시간 가치를 무시하고 향후 10년 동안 매년 100억씩 냈었을 때 현재의 시가총액이 인정받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PER이 낮은 기업은 저평가되어 있는 거다, 저거 사라 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맞죠. 근데 이제 유의하실 거는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는 맞죠 했었던 부분입니다. 잘못해버리면 일반화의 오류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커다랗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하면, 먼저 퍼에서 얘기하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과거의 내용입니다. 과거 1년 동안의 내용이죠. 4분기를 합산한 당기순이익이다 이겁니다. 근데 과연 이 A라는 기업이 기존에 100억이라는 걸 냈댔는데 그럼 향후에도 100억을 낼 수 있을까? 이 퀘스천이다 이거죠. 그래서 PER이라는 지표를 보실 때는 현재 PER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과거 3개년치 이상의 자료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미래의 예측치까지도 같이 놓고 종합적으로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 당기순이익 부분은 일회성 이익이나 손실이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A라는 기업이 보니까 경영진들이 야 이거 지금 사정이 좀 안 좋네, 근데 이 어떻게 할까,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데 야 이익을 좀 높여야겠는데, 야 근데 우리 보니까 관계기업이 이익이 잘 나고 있어, 저거 시가적인 측면에서 많이 우리 받을 수 있으니까 저 기업 팔자 라고 했다 치죠. 그러면 당연히 관계기업 처분 이익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게 지분법 이익이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일회성으로 쭉 올라가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 PER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게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 측면에서 봤었을 때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빅베스라고 들어보셨죠? 경영진이 바뀌기 전에 목욕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숨겨놨었던 부실들을 바뀌기 전에 왕창 털어내자. 그래서 손실로 다 인식시켜버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깨끗하게 한번 가보자. 이런 결정이 들어간다? 그러면 일시적인 손실, 일회성 손실이 푹 한 큐에 그냥 반영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기업의 퍼는 상당히 어떻게 되겠어요? 높게 평가가 될 거다 이겁니다. 즉 당기순이익이라는 부분에는 이러한 일회성 이익이나 손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PER이라는 거 보실 때는 단순하게 그냥 지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 있는 재무제표, 사업보고서에 있는 재무제표, 그거를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들, 일회성 이익이나 손실은 좀 조정해가지고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업종에 따라서 PER의 평균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성숙기 산업이다 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평균 PER이 좀 낮게 인정이 되고요.
성장기 산업이다 그러면 PER의 평균은 상당히 조금 높게 인정이 되죠. 네, 성장기 산업의 PER이 높게 인정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봤었을 때, 이 산업은 지금 이익 성장률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즉,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퍼가 낮다. 이런 걸 평가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퍼가 낮다 이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같은 동일한 업종 내에서의 평균과 좀 비교를 해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 일회성이익이나 손실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같이 한번 좀 공유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과거의 3개년치 이상의 그 실적치 그리고 미래 예측치 그리고 업종 평균 펄을 가지고 펄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관점의 예를 살짝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업의 공시 시스템 다트를 활용하기를 좀 추천드리지만 그냥 쉽게 접근해 보려면 네이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하나의 기업을 치시고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컨센서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25.09네요. 그러면 업종 평균 퍼는 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시점 29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평균 퍼보다 이 퍼가 기업의 퍼가 조금 더 높잖아요. 그렇죠? 더 높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평균보다 지금 고평가돼 있으니까 이러한 기업은 사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과거 적어도 3개년치 이상 그리고 미래 추정치까지도 같이 좀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네이버 보시면 거기에 그 FN 가이드 쪽에서 제공을 하는 컨센서스 자료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잠깐 좀 갖고 왔는데 이거 딱 보면 에스티메이팅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E는. 그래서 여기에 에스티메이팅 컨센서스는 어떤 거냐면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 계시잖아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서로 간에 주장하는 성장률이 다르겠죠. 이익 추정치도 다를 거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평균 내어져 가지고 컨센서스라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어쨌든 2019년 12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 기업의 퍼는 뭐 34.03으로 되어져 있네요. 근데 이제 2020년 12월 보니까요. 매출은 19.76%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는 28.87% 상승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을 봤더니 영업이익은 매출 성장률에 비해서 거의 뭐 한 250% 이상 영업이익률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도 거의 100% 이상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150% 이상 그리고 또 100% 이상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현재 주가가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의 퍼는 9.38이 되고요. 21년에도 현재 주가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이 기업의 주가는 4.6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의 지금 현재 퍼는 34.03으로 업종 평균 퍼보다는 상당히 높지만 가면 갈수록 그 현재 가격을 가지고는 퍼는 떨어지기 때문에 업종 평균보다도 떨어지네. 그러면 이 기업 살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겠다 이거죠. 또 이제 과거의 PER 보게 되면요. 과거치를 보게 되면은 퍼는 높았다가 낮아지고요. 마찬가지로 퍼를 보기 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률 전체적인 그 흐름을 쭉 봤었을 땐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그리고 플러스고 또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플러스고 이렇게 되어지는 기업이네요. 그러면 과거 것까지 같이 보면 그 이상도 같이 보면 이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이걸 딱 봤었을 때는 이 기업은 마이너스 뿔뿔 마이너스 뿔뿔 그러면 사이클 기업이구나 라는 게 나타날 수 있고요. 사이클 산업 내에 있는 기업이네 라는 거를 파악해 볼 수 있고요. 그럼 사이클 산업 내에 있는 기업이다 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생각이 오히려 더 현명한 생각이다 라고 느껴지냐면 지금은 고퍼예요. 근데 사이클상 이익이 많이 늘어나면 퍼는 낮아지겠죠. 예측 퍼는 낮아질 거고요. 실제 이 기간이 되면 가장 낮은 기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에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고퍼일 때 사서 퍼가 최종 저퍼로 떨어지기 전에 팔자라는 게 오히려 현명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저보고 이 기업을 투자해라 라고 한다면은 저 같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사업보고서를 가지고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분석하지 않은 기업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찍는 영상은 실은 어떤 종목을 추천하는 관점에서 찍는 영상은 아니고 우리 공부하자라는 관점에서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개인이 투자하기 전에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들어가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기업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고 더 잘안다라는 거는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확신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고요. 확신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나중에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강도가 훨씬 더 많아진다, 커진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번엔 PBR에 대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죠. PBR은 현재 주가를 BPS로 나눈 거죠. 북밸류 퍼 쉐어로 나눈 거니까 마찬가지로 얘를 또 이제 치환하면 결국 현재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개념이 PBR이죠. 왜 순자산이지? 자산이 아니고 이제 북밸류가 왜 순자산일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주주의 몫이라는 거, 청산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이 이 청산한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갖고 가는 게 채권자들의 몫이죠. 저 부채 부분을 갖고 갈 거고 그 나머지 자본이 결국은 이 주주의 몫이기 때문에 북밸류는 순자산, 결국 자본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PBR이 1보다 낮다라는 거는 이 기업 청산가치보다도 떨어져 있네. 주주들이 갖고 갈 게 현재 가격보다도 훨씬 더 떨어져 있는 거네. 야, 이 기업 싸네. 라는 관점에서 PBR이 낮은 기업은 사도 된다. 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일반화의 오류가 존재합니다. 맹점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맹점 가운데 한 가지는 지금 PBR에서 얘기하는 북밸류가 순자산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산이다 라고 한다면은 뭐 기계장치도 자산이죠. 근데 기계장치가 그 기계장치라는 거는 그 기업에서 고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돌리고 있는 설치해서 돌리고 있는 건데 이 기계장치를 외부에다 판다? 과연 현재 장부 내에 있는 그 자산의 가치, 장부 가치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거 퀘스천이고요.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이 기업이 지금 만드는 제품이 유행을 타는 제품이에요. 근데 재고가 많이 있어요. 근데 유행은 거의 끝나가요. 그러면 과연 이 재고를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느냐 이거죠. 심지어는 이 원가보다도 떨이로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밸류로 되어져 있는 장부상의 가치가 이게 실제 가치냐 퀘스천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무형자산도 마찬가지죠. 개발비나 영업권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장부 가치들이 실제 그대로의 실가치를 반영하고 있는가 퀘스천이다 이겁니다. 즉 순자산 가치를 그대로 북밸류가 반영하는 건 아니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업을 보실 때 그냥 PBR 얼마다 이게 아니고 내용을 보셔가지고 저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좀 조정해 가시면서 분석 들어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현재 PBR 그리고 PER 등의 지표만 보고 그냥 이를 맹신해 가지고 바로 투자 의사 결정하시는 것은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그러한 속설들, 그러한 오류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그 기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요.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바로 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인내의 크기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